맨체스터 시티가 구단 역사상 두 번째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올 시즌 리그, FA컵, 트래블을 노리고 있는 맨시티인데요. 정말 무서운 기세입니다. 6월 10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결승전 인터밀란하고 붙게 됐는데요. 잉글랜드 클럽하고 이탈리아 클럽이 결승에서 붙는 건 이번이 대회 역사상 다섯 번째라고 합니다. 1984년, 1985년, 2005년, 2007년 이렇게 네 번 잉글랜드, 이탈리아 맞대결 결승이 있었는데 네 번 다 리버풀이었고요. 리버풀이 그 중에 두 번을 승부차기를 통해서 이제 우승을 했었고, 상대는 이제 로마, 유벤투스, AC 밀란 이렇게 이번에는 한 번도 이렇게 맞대결한 적이 없는 맨체스터 시티하고 인터 밀란이 결승에서 만나게 된 건데, 이번에 누가 승리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둘이 그 가장 최근 유럽 선수권 대회죠. 유로 2021년 여름에 열렸던 그 결승전에서 맞붙었던 나라들이네요. 그때는 이탈리아가 우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나라의 클럽이 정상에 오르게 될지, 일단 최근 분위기 보면 두 팀 다 상승세이긴 합니다. 자, 이번 4강전 1차전 마드리드 원정에서는 1대1로 이제 비겼었는데요. 2차전 오늘 새벽에 열렸던 2차전 홈경기에서 맨시티가 레알을 무려 4대0으로 대파를 했습니다. 이 스코어가 전혀 오바가 아닐 만큼 경기 내용도 뭐 일방적이었고요. 1, 2차전 통산 5대1로 레알 마드리드를 제끼고 결승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번 2차전 경기는 뭐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습니다만 정말 맨시티가 처음부터 끝까지 압도를 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저렇게 역대 최고의 경기력이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맨시티 입장에서는 또 과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 챔스 4강에서 당한 패배의 아쉬움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씻어버릴 수 있지 않았나 싶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지난 시즌 4강에서 이제 홈 어웨이 순서가 좀 달랐었죠. 그때도 맞붙었었는데 그때 1차전 홈 경기에서 역시 4골을 넣긴 했는데 3실점을 하면서 벤제마한테 2골 먹고 한 골차 리드를 잡고 마드리드 원정을 갔었는데, 이때도 사실 89분까지는 이겼어요. 1대0으로. 통합 스코어 5대3으로 결승에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진짜 90분, 91분 이렇게 한 골씩 내주면서 연장으로 갔고 거기에서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중요한 경기 앞두고 종종 이른바 명장병을 했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의외의 전술을 시도해서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번에는 그러질 않았고요. 아무튼 지난 시즌 우승했던 결승에서 리버풀 잡고 우승했던 레알 마드리드는 4강에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경기 좀 살펴보고 갈게요. 사실 이번 맨체스터 시티가 올 시즌에 상당히 좀 독특한, 맨시티가 아니면 시도하기 쉽지 않은 그런 전술을 좀 가동을 하고 있는데, 올 시즌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단련해 왔던 3-2-4-1 포메이션, 요게 전통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뭐 3-4-2-1 정도로 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양쪽 측면에 그 윙백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선수를 굉장히 많이 올려버리고, 또 3백의 구성도 상당히 좀 넓게 펼치기도 하고, 또 앞쪽에 그 기존 센터백인 스톤스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을 하고 이 친구가 수비할 때도 또 내려오기도 하고 상당히 변화무쌍한 이런 패턴의 포메이션을 구사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굉장히 잘 숙달을 시켰죠. 4강 1, 2차전 요 전술로 역시 나왔고요. 그리고 선발 11명을 모두 똑같이 가져갔습니다. 안 바꾸고. 특히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선발 11명으로 풀타임을 다 뛰었어요. 교체 카드 없이. 그러니까 요 전술이 레알 마드리드를 잡기 위해서 만들고 이렇게 숙달시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정도로 이번 그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 아주 그 정말 독을 품고 나왔던 과르디올라 감독이고요. 이번 2차전에서도 그 아칸지 슈팅이 밀리탕 맞고 들어간 그 3대0 골, 그러니까 1, 2차전 통합 4대1이 된 직후인 79분에야 첫 교체를 단행을 할 정도로 요 포메이션, 요 전술, 요 라인업에 상당한 신뢰를 가졌던 과르디올라 감독입니다. 이 시합을 얼마나 열망을 했는지, 또 마음을 끝까지 얼마나 놓기 어려웠는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는 1차전 라인업에서 센터백만 한 자리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리디거 대신에 1차전 때 혼란을 잘 막았던 리디거 대신에 밀리탕을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혼란이 골을 못 넣었기 때문에 뭐 괜찮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밀리탕이 혼란 먹는 게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혼란이 3번이나 완벽한 득점 찬스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쿠르트아 골키퍼 정말 슈퍼 세이브에 막히면서 골이 안 나온 거지. 리디거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맨시티는 경기 시작부터 레알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면서 몰아붙였고요. 이날 전반에만 슈팅을 13개를 기록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이게 레알 마드리드가 역대 챔피언스 리그에서
45분 동안 가장 많은 슈팅을 허용한 경기였다고 합니다. 이날 경기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적 해안이 승리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3백 셋을 넓게 세우고 그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을 둡니다. 근데 로드리는 좀 더 공격적인, 스톤스는 좀 더 수비적인. 하지만 이날 같은 경우 스톤스가 굉장히 공을 잡고 많이 올라가서 앞쪽에 뿌려주는 역할, 전진하는 역할. 참 축구 천재 같아요. 스톤스 보면 수비는 물론 디아스 중심으로 잘 만들어져 있지만 스톤스가 와서 이렇게 앞으로 전진을 했어도 이렇게 잘할 줄은 솔직히 몰랐거든요. 올 시즌에 굉장히 좀 뭐랄까 과르디올라 감독의 노림수 중에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 경기에서 그렇게 세우고 그 앞에 2선 공격수 4명을 이렇게 세우면서 3-2-4-1 포메이션 썼고요. 기본적으로 최전방에서 상대가 빌드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의 압박이 너무도 훌륭했습니다. 그 상대 박스 안쪽에서부터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하면서 골키퍼부터 시작되는 빌드업을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이걸 풀지를 못하면서 첫 슈팅이 레알이 전반전 33분에 나왔습니다. 토니 크로스의 그 중거리 슈팅, 뭐 골대 맞고 나가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때 이미 맨시티는 슈팅을 9개나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수치만 봐도 이날 경기 초반의 흐름을 확실히 읽을 수가 있죠. 맨시티는 이날 3명의 수비수, 센터백을 세우긴 했습니다만 이 3명의 수비수들의 양쪽의 운영을 조금 다르게 가져갔습니다. 오른쪽에 카일 워커 같은 경우에는 상대 주요 공격 루트인 그 왼쪽 공격수 비니시우스 마크를 위해서 좀 더 수비에 집중을 하게 했고요. 왼쪽에 아칸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전진을 해서 공격 상황에 좀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칸지가 올라갔을 때는 이제 순간적으로 3미드를 구성을 해서 중원을 타이트하게 옥죄면서 장악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공격적인 메잘라 역할을 맡았던 두 선수, 귄도안하고 데브라이너, 요 둘이 하프스페이스 공간, 상대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미친 듯이 헤집으면서 레알 마드리드 수비진들을 굉장히 좀 동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 두 선수가 계속 움직이면서, 또 그냥 움직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을 갖고도 이 친구들의 어떤 그 키핑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앞쪽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이라든가, 그 혼란의 슈팅이 전반전에 막혔던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 김도환이 발뒤꿈치로 빼줬던 그 패스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창의적인 두 선수가 메젤라를 맡아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임도 많이 가져가면서 상대를 이렇게 해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수비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과르디올라 3-2-4-1 포맷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양쪽 측면 선수들인데, 이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윙어이면서 윙백이면서, 그러니까 이 둘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특히 이제 왼쪽에 있는 잭 그릴리시 같은 경우에 좀 어마어마한 이적료를 받고 가면서 참 그만한 기량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올 시즌에는 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3-2-4-1 포맷에서 왼쪽 측면 어태커 역할을 굉장히 너무도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술에서 중앙 같은 경우에 이제 미들로 올라간 스톤스, 로드리까지 상당히 견고한데 측면의 약점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그릴리시가 상당히 공수에 걸쳐가지고 많이 띄워주면서 너무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나왔는데, 베르나르도 실바도 이날 그냥 잘했죠. 특히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이날 뭐 MOM도 받았습니다만 2골을 만들어내면서, 참고로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한 게 메시, 레반도프스키 다음에 오늘 베르나르도가 3번째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상당히 고차원적이면서 개별 선수들의 역량이 좀 뛰어나야 되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이 포메이션은 시즌 내내 숙달이 되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까지 대파하는 수준에 도달을 한 거니까, 결승을 앞두고 있는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포맷을 구사하는 팀을 실전에서 만난 적이 없을 거기 때문에, 아무튼 맨시티 역사상 어쩌면 아구에로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골잡이 한 명을, 그러니까 혼란을 최전방에 두고 그 아래에서 정말 엄청난 전술로 상대를 헤집어 놓으면서 경기 내내 압도해 나가는 축구. 그러니까 뭔가 그동안은 특히 이제 그 최전방 마무리 부분에 그 아주 센 팀 만났을 때 좀 불안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머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 오버싱킹을 해가지고 좀 잘못된 선택, 장구 끝에 악수를 둔 적도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아예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정도로 일찌감치 독보적인 전술을 만들어서 그거를 단련을 시켜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도달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의 맨시티는 지금 리그에서도 엄청난 속도로 승점을 쌓으면서 우승을 거의 뭐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안에서부터 무너지지 않으면 꺾을 팀이 없지 않을까. 지금 뭐 어디 뭐 손끝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실점을 하더라도 전혀 걱정이 안 될 정도로 공격 쪽에서 압도적으로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의 저 말도 이해가 가는 거죠.
역대 최고의 경기 중 하나를 했다. 자, 과연 이 경기력을 인터밀란을 상대로 해서 결승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맨시티가 정말 오랫동안 염원했던 챔피언스리그 우승, 또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 떠난 이후에 처음으로 비기어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